요즘은 여기는 충북 원래 청주입니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안내하는 건 거의 주간휴게소 그러면 신용카드 5km짜리입니다. 이게 뭐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포털에 보면 하나는 걸로 대신 결제가 되는 건 선택카드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최민희 그렇게 하나씩 했다고 보기도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다만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되고 최민희 의원의 인식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바로 잡고 그 사이에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최민희 위원장을 뭔가 변명해주거나 두둔해주면요, 그게 민주당에 안 좋아요. 적어도 그건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문제야지 그 변명과 두둔 연결되는 순간 민주당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양반이죠. 내리막도로 구간입니다. 다르다 서로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먼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네. 다음 주에는 그 꼰대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민족 한번 커브에 서로 주의하세요. 이해해보시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둘로 나눠서 네네. 그래 그렇게 해봐야 돼요. 네. 젊은 세대는 왜 그런지 네. 왜 힘들어하는지 또 이제 기성세대 꼰대들도 왜 우리는 말이 꼰대로 많죠. 할 말이 네. 많은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좀 젊은 분들이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느끼는 갈등 원인이 뭐라고? 서로 자라온 경험이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직장에 대한 태도나 업무에 대한 태도도 그런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분들은 전후 세대를 거쳐서 고성장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성장 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같이 협동해서 열심히 잘하다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높은 위치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전후 세대를 자라오면서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없는 데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주동해온 세대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막 한탄도 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었고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성공 경험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는 세대인데요. 그런 문화도 있고 깊은 우정도 유대감도 경험한 그리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힘들지만 성공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도 신입사원들 교육들 네. 집체 교육하고 패스 게임 같은 거 들어가고 아침에 구도도 돌렸어요. 맞아요. 헷갈려 있어. 그러면 그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냥 몸만 가면 됩니까? 뭐 어떤 장비가 다 있나 봐요. 자기 바이크 끌고 가야 돼요? 아니 몸만 오시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예. 신발, 슬리퍼나 그런 거 또는 그런 거 절대 안 되시고요. 최소한 운동화 이상으로 신고 오시면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바이크로 진행을 해요? 저희가 배달업 하신 분들이 이제 좀 휘발유 전기 두 개가 있는데 휘발유는 대표 중에서 H사의 뭐 1료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전체의 90% 이상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기유체, 요즘에 전기유체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6개의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혹시 무슨 그런 다음에 배달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한다. 혹시 뭐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우선은 보험이 사실 비싸요. 그래서 보험이 사업에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 정도 한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저희가 이 교육을 받으시면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보험회사예요. 공제조합. 2024년에 3년에 설립해서 4년 정도 업무를 하셨는데 여기에 누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입하시면 3%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10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진짜 주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배달 관련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륜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건 실업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일종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 이런 잘 배우고 싶어요. 근데 별 적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 분들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1박 2일 교육과정도 그냥 강사비 빼고 설계하면 68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평균 정서에 네. 올해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1박 2일에 24만 원 받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일반인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업에 종사하시러 가는 분들은 이제 무상인데 이제 일반 배달업에 종사하지 않을 거는 나는 그냥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상으로 어떻게 뭐 신청하는지 이런 것들은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 저희가 계속 공지를 올려놓고요. 몇 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이제 링크 연결해서 세이프 모터 사이트를 하고 영문어요. 시어팅 대학 들어가시면 교육장 섭 숙성시키시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좋아하는 것도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서 전해주세요. 듣고 계신가요? 127 신문에 함께 그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으시겠어요. 신문의 한복판에서 항상 보내주셨습니다.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다 받을 수 없어요. 한 번 더 받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너도 받아라. 왜냐면 자기 자녀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을 꼭 교육 받게 해서 안전하게 아이가 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교육받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일종의 안심을 주는 저런 그런 것도 분위기. 있고요. 교육을 받으시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시면 거의 안 다칩니다, 사실. 근데 안전장구가 되게 비싸요. 교육 끝나고 나면 저희 안전장구를 만약에 사신다 하면 업체 협의해서 20% 정도의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안전장구가 헬멧, 풀페이스형의 헬멧과 그 다음에 장갑, 무릎 보호대만 있어도 사고의 경보를 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났을 때 부상 이하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판 데가 많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긴 한데 저희 공단에서 교육할 때 이런 걸 많이 시켜서 안전장구만 잘 착용하고 교육을 잘 받으시면 크게 사고가 안 납니다. 이것도 이제 참 이게 사실 너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 뭐 여러 가지 뭐 사명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다치는 정도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실제 많이 돌아가시고 한 달 이상의 1년 동안 많은 분이 돌아가세요. 실제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저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하고 있고 여러분이 오시면 1박 2일간 잘 양성된 강사님들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더불어 헬멧도 드리고 보험료 할인되는 상품이 있으시니까 와서 교육 받으시고요. 일반인들도 시작하시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꼭 교육받고 라이딩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1륜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들 교육 받으시고 안전한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재홍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성공을 시작할 시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북대학교.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학 이동수 단속 지점입니다. 약 5km 앞 남해시에서 서울 용연하게 완성된 중심의 대장단지 인하대역 수자인 노이센트 10월 31일 오픈. 문의 03287로 0959 BS 한양.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응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사무기기 쇼핑은 이제 시간이에요. 1호 92번님이요. 남편과 같이 매일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테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해 태연의 위켄드 신청해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출근길이 이제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되면서 기억으로 이제 출근 퇴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출근길에 그 긴 시간 좋은 친구 있다는 건 너무 좋거든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입니다. 방송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응원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면 행복합니다. 끝곡으로 1592번의 신청 태연 위켄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Have a good day. 우겨도 톡 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톡 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 알물새알 해녀 대합실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돌아 톡 도는 우리 땅 지주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서서히 교통량 많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단풍 나들이 차량들로 강원권과 이어지는 길이 평소 주말보다 혼잡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 19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마성터널 부근에서 양지터널 사이 정체고 후법분기점과 원주 부근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안남의 휴게소에서 산곡 분기점, 좀 더 지나 중부 3터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각각 정체고요. 서 이천 2차로에선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후법 분기점과 진천터널 부근 그리고 오창 부근에서 모두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약 800m 시속 110km 단속구간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김민정 팀장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온천교 개축공사가 9월 29일부터 착공됩니다. 교통통제 구간은 온천교 10차로 중 중앙 4차로로 이 구간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덕구 읍내 삼거리에서 중리 내거리 구간, 서구 정림 삼거리에서 도마 내거리 구간, 대전역 지하차도 등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니 해당 구간 차량 운행 시 가급적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은 잠시 내일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인류경제도시 대전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취업이 가는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입학으로 커지는 취업의 꿈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 이동식 무조건 방식입니다. 운행 전 무조건 점검. 보행자는 운행은 무조건 금지. 무조건 금지. 자.
FM 101.5MHz, 97.9MHz, 102.7MHz, CJB 조이 FM입니다. HLDR. 여러분의 CJB 조이 FM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20th. I'm your host, 최수진.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취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판교의 30억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 대출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비율 40%가 아닌 기존 70%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 대출에는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에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개 지역입니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 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트럭 운전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 트럭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치었고 임신 17주 차였던 여성은 병원 치료 중에 숨졌고 태아는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변동은 생길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집권 1기 때 타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완전히 이행했는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약속 불이행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 북동 산지, 남부 동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17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적 현재 기온 13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유준입니다. 2명 이상 방문하면 쓴돈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반값 여행을 시작한 전라남도 강진군인데요. 관광 유치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정책,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방문객이 18% 늘었고 올해는 오픈 4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다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집필한 다산 정약용 선생도 북적북적한 읍내를 보면서 흐뭇해할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그거 알아? 3년 동안 풍성한 교육비 지원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는 학교가 있대. 정말? 미래농업을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있고 유럽 해외 연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와, 정말 꿈 같은 학교네.
우리들의 원픽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입학 문의 043-543. 해적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mm, 경남 지방은 5에서 10mm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3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취식 중에 있습니다. KBS.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 증시 흐름 참 좋죠. 이러다 5,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좀 실감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전무님 책으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쑥스럽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책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책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과찬이시고요. 예, 다만 글 쓴 입장에서 좀 바람이 있다면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 그때그때 늘 새로워요. 뭐 아무리 강세장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하루만 올라가도 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세상살이는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모두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독립된 현상들을 봅니다. 그 개별성 안에 그 당시에 특수한 또 무엇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편성. 강세장일 때나 떨어질 때나 어떻게 보면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동의 어떤 원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책 제목에 조금 요란스럽게 5,000포인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시장 시황과는 무관하게 언제 펼쳐도 좀 읽을 거리가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그 평가는 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프롤로그에도 있습니다만 투자의 기쁨과 슬픔. 네. 원래 이 이름을 책 제목으로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도 너무 밋밋하다고 조언을 주셨던 것 같고, 예, 그냥 그 책의 정체성이 투자의 기쁨과 슬픔을 하게 되면은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출판사에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 투자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형편이 닿는 대로 투자를 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게 늘 불패고 내가 맨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미국 시장은 불패의 시장이니까 미국 주식 사면 뭐 안 물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사업개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버셨고 그런 의사결정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미국 증시의 뭐 다우지수가 189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130년 역사가 있거든요. 130년 역사 중에 가장 예외적으로 강한 장을 보신 거예요. 이제 코로나 직후에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내가 전업 투자하지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돈 버는 거 쉽다고 했죠.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결단을 하신 거지만, 이것 또한 증시의 긴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시장이고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게 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또 그 슬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주식시장 정말 빠져 있다가
어느 한 순간 장 올라갈 때 들어왔다가 또 잘 팔고 나갔다가 기다렸다가 이런 게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사람이 당연히 뭐 저는 아닐 테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상당수도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 흐린 날들을 잘 견뎌내고 이런 분들이 결국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은 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투자의 기쁨과 슬픔. 그래서 사실 투자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좀 정책적인 책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왔던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도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요. 네. 거의 다 왔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코스피가 5천 갈 수 있나요? 5천 갈 것 같나요? 네. 요즘에는 뭐라고 답해주고 계세요?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가 지수는 우상향의 함수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시기의 문제이지 5,000포인트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안에 5,000포인트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경제 어렵다 해도 한 9% 가까이 상장사들이 그 당기순이익이 매년 늘어났어요. 그럼 10년 지나서 9%씩 늘어나게 되면 이게 뭐 3배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뭐래도 그런 정도로 사실 돈을 벌기는 좀 어렵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은 아마 3%같이 안 될 것 같은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을 잘 불려줄 수 있는 누군가를 에게 내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기업이익이 뭐 한 8%씩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 주식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주가 지수가 5천까지 가는 게 한 30%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불가능한 목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늘 직선 도로는 아니거든요. 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5천이 됐건 6천이 됐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지나가는 중간 경로에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책보록의 토요일 방송이고 유튜브랑 동시에 업로드 되다 보니까 녹음과 녹화를 보통 화요일에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의 기세로 보면 단 3거래일 만에 4천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4천 넘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도 댓글 그렇게 남겨주세요. 이거 벌써 3일 지난 거. 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난 거 볼 필요 없겠네. 막 이렇게 너무나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런 또 생각을 또 가지니까 또 일반적인 투자자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주가라는 게 매일 바뀌고 또 요즘은 자극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도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이제 단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은 그런 건 느끼게 되는데 이 주식시장의 거래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게 거래가 편해졌고 뭐 사이버 거래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주식을 주문하려면 객장에 나가서 주문을 내거나 아니면 전화로 주문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시잖아요. 편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 편한 것과 투자의 성과는 인과성이 별로 없고 또 조금 더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편한 게 투자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죠. 너무 많이 사고 팔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패시브 투자를 주장했던 존 보글 같은 사람은 결국은 너무 많이 사고 팔면서 수수료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고 파는 것의 어떤 그 전제는 내가 시세를 알 수 있고 단기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오만과 또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저는 욕심인데 이게 뭐 저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투자라고 하는 게 조금 길게 보면
뭔가 일관된 패턴이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은 무작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작위의 세상에서 살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내가 이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서 덜컥지를 두게 되고 이제 증권사에 계시고 애널리스트로서 오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를 권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전 투자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은 그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주의하세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의 경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 시장을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 복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아지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장률이 1%대로 둔화가 되고 하면서 근데 주식은 올 들어서 50%가 넘게 코스피가 했거든요.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2000년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사실 우리가 최근 한 10수년 정도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비관론이 걱정이 많았던 시기거든요. 성장이 둔화되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년 연속으로 한 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건 매우 예외적인 일이고요.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증시를 발표하는 S&P 50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2년 이상 한 해 떨어지 그다음에 또 떨어졌던 게 두 번밖에 없어요. 한 80년 동안에 두 번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금세기 들어서 외환위기 이후로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30여 년 동안 없었고요. 미국은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주가지수는 결과적으로 떨어지기보단 올라갔던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미래를 말해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미래에도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주가 지수는 성장의 함수예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반영이 되는 평균치로서의 경제 성장 GDP보다 기업이 조금 더 나았기는 한데 크게 보면은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 경제를 역성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지 않고 저성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진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성장할 때 주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 돌리라고 볼 수도 우리 있고. 허준 선생님 이게 과거 보러 가시다가 충청도의 그 진천에 버드나무 그 동네가 마을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과거 시험을 못 치렀죠. 진천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있는 회사는 없어요. 당대의 나쁜 기업을 빼고 좋은 기업을 계속 갈아낍니다. 최근에 다우지수의 조정이 작년 11월에 있었는데요. 뭐 요즘 뭐 국유화 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굉장히 오래된 유수의 반도체 회사인데 최근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인텔을 빼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를 끼워넣습니다. 다우존스 30 지수에서 인텔이 탈락을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량주 장기 투자를 얘기하지만 그 우량주가 앞으로도 우량주란 보장이 없어요. 미국의 그 다우지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인데 그것마저도 한 40여 년 전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었던 종목 30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6개밖에 없어요.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다우지수처럼 좋은 거를 뽑아놓은 짓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습니다.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시켜요.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망할 회사를 사게 되면 내 재산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주가지수는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되니까 주가지수 자체가 승자의 기록입니다. 당대에 가장 성공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지수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제보다 주가지수의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9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뜀박질을 하는 것도 시작했던 것도 미국이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기준금리를.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매개가 되는 게 금리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이 내 돈을 혹시 떼먹는 거 아니야? 내 돈을 떼어먹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뭔가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그리스가 망할 때 보면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한 정치 시스템이 망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세상도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내 돈을 떼일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이건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상속에 반하죠. 코로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가 낮아지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서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올려받고자 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돈을 풀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역사적으로 필요했던 돈의 규모보다 그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의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거론이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돈도 올라가고요. 위험자산인 기술주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도 위기를 짧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굴곡은 굉장히 굴곡이 큰데 가상시한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2년 연속 떨어지는 게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셨던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을 미국과 한국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동전던지기예요. 반반이에요. 오른 날 떨어진 날 비슷한데 이 기간을 3년, 5년, 10년으로 늘려놓고 보면 주가 지수는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이유만 기억을 하셔도 어떻게 보면 낙관론을 갖고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꾸준히는 아닙니다. 실은 중간중간에 등록이 있는데 결국 시간을 넓게 놓고 보면 그 중간중간의 우여곡절도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결국은 견디면은 굉장히 높은 승률로 보답이 있었던 게 주식시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또 그 현재에 살고 있고요. 또 그걸 또 보고 있는 거고요.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김학균 센터장님의 책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키워드 몇 개를 좀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낙관론자가 되라.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도 있습니다만 항상 낙관론의 편에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역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지수는 낙관론자가 승리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저는 비관론자가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어떤 시점에서. 왜냐하면 비관론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안 나빠지는 면도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도 진짜 큰 악재는 우리가 시장이 있다 보면 6월 대란설, 9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예정된 위기와 대란이 현실화된 적은 없어요. 미리 대비하니까. 그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들의 경우에는 의견을 말하는 비관론자들은 그들도 세상이 비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라고 하는 건 내 돈을 벌고 하는 굉장히
냉혹한 결과가 중요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낙관론을 당연히 견제하는 게 맞고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기도 해요. 2022년에 미국 시장도 S&P 500 지수가 20% 넘게 밀렸고 좀 빨리 만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가 가시는다 이거. 결국은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야 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관론자가 되라는 게 시장의 울퉁불퉁한 과정이 없고 단전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다가 비기를 높았다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는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가지게 될 공포와 또 아주 낭패감을 견디는 그런 시기도 오는데 그때 역시도 지나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야 될 때였죠. 코로나 짓고 IMF 외환위기 짓고 글로벌 금융위기 짓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가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는 세상이 망하는 데 걸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구나 다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의 인생에도 다이내믹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정된 미래가 아니고 이런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그것이 뭐 당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게 쏠리지 않게 버블이 생기지 않게 경종을 또 올려주는 존재이기도 그분들도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비관론이 조금 똑똑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끌림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세상이 망하는 데 뺏기면 저는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위가 아니고 그동안 흘러온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관론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저쪽에서 저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면 호랑이 울음소리 먼저 더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의 긴 역사에서 생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던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럼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는 일단 도망가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게 있고 또 우리가 손실이 같은 이익과 같은 손실을 비교하면 손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속에 손실 회피 성향이나 위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대체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애널리스트 투자자나 좀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비관론은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 사기 전에 다 낙관론자인데 이제 약세장이 왔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시키는 대로 하면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많이 반복하게 돼요. 떨어져도 이게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투자의 마인드부터 좀 세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 편에 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회의주의자가 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비관론과 회의주의는 다른 거죠. 그럼요. 낙관론은 삶에 대한 태도나 투자에 대한 철학인데요. 회의주의는 비관론자가 전혀 달라요. 회의주의는 나에 대해서 가지는 엄격한 태도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내가 모르는 건데 듬성듬성하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 주가를 내가 단기 등락을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도 아주 드물게 봤는데 더 많게는 그렇게 하려다가 낭패를 본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오만한 거예요. 내가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다수의 쏠림이 있을 때 결국 버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뭐 대중의 반대편에 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 버블이 터졌을 때 내가 치러야 될 비용까지 생각하면서 약간의 좀 독립적 사고, 역발상도 필요한 것 같고 회의주의는 나에 대해서 가지는 엄격한 태도이지 이건 비관론과 음성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땐 대체로 좀 비관론적 회의주의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낙관론적 회의주의자가 되는 게 경험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라는 녀석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한순간에 시세를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기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강세장이 됐을 때 하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 또 약세장에서는
이러다 망할 것 같아서 저는 못 살겠어요. 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라는 건 언제 시작해야 돼요?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그걸 또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올라서 지금 강심장이 아니면 지금 주식을 사기가 힘들고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3,600일 때는 안 그랬나요? 3,000일 때는 안 그래요. 바닥에서 2,200에 3,000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인지적인 함정 중에 하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진 인지적 함정이에요. 네. 때문에 과거에도 불확실했어요. 근데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결과를 아니까 그때는 굉장히 선명한 것 같지만 실은 일주일이나 한 달 전으로 시계추를 돌려가도 불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음성 휴게소까지 왔는데요. 약 800m 앞 거의 시속 한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150km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정도 거의 200km 왔네요. 200km 왔는데 지금 제 온도를 25도씨로 하고 약간 히팅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등받이는 따뜻하게 하고요. 운전대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금 190km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500km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300km를 소비했는데요. 어제 제가 조금 다니긴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300km인데 200km 정도니까 약 30% 히팅함으로써 전력이 소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서울 저희들 모임이기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대체로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굉장히 기업이 좋고 나쁨은 분명한데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그 좋은 거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그렇다고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투자는 시장을 사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주식을 사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대학 교수급의 회계학 지식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이 있다 그러면 저는 누구나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런 소양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를 패시브 투자라고 하죠. 소극적인 투자.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돈을 버는 걸 보면 내가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나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투자는 누구에게나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10,000원, 100,000원도 중요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투자를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시장 인덱스나 사고 있으면 이게 그런 어떤 지적인 약간 내가 내 행동을 열심히 일해야 될 걸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좋은 거는 나누어서 시장을 사는 게 나들목이구나 여기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누어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사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올라가는 장에서 이런 말씀이 쉬워 보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손이 또 안 나가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적립식 투자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적립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나눠서 투자하는 거는 언제 하셔도 좋다. 본질적으로 그거 하기에 좋은 시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해야죠. 그럼 그렇죠. 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출 후에 자동차로 들어가도록 해놓잖아요. 이용 가능. 적립식 매수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서 개별 기업과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간도 분산을 하고 위험을 계속해서 좀 퍼뜨리는 거죠. 저는 패시브 투자만 정답이다 이런 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해도 좋은 투자.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회사는 바보가 경영해도 잘 돌아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한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투자가 꼭 지수를 사는 패시브 투자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닌데 누구에게나 좋은 EV 차징이라고 돼 있네. 크게 낭패는 안 보고 일렉트릭 비컬 차징. 우리 투자자들의 전방의 연속으로 충전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6시 거의 3시간 걸렸네. 6시 40분에 출발했으니까 9시 34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맨날 사라고만 하느냐. 네. 여기 몇 분 언젠가는 정도 팔아야 할 때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요. 차 안에 있을까? 필요한 시간이 편한 대로 뭐 개인의 사정이 나갈 때 나가도 되지. 아, 뭐